이름 기억하세요? 정동차. 그런데 이제 정자를 살짝 빼고 성을 바꾸면 안 되는데, 예, 성을 약간 바꾸면, 기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김동차. 그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통문화대학교가 우리 결의의 그런 모든 물질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또 승화시키고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문화에 관한 공부가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히고 깊이가 있게 하는 데는 과학적인 사고라기보다는 과학이라는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그전에는 우리 결의에 또는 우리나라에 과학이 있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전에는 그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선조들이 비과학, 비합리, 비신에 젖어 산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과학문화재, 과학 이러면은 어떤 거를 얘기했어요? 어떤 걸? 네? 전부 과학문화재 이러면 뭐를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과학문화재 그러면 겨우 과학이라는 그 한계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 문화에서 천문, 지리, 군사기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뭐 있죠? 조금 내려오면 네? 인쇄 뭐 요 정도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과학하면 제일 먼저 첨성대, 시계, 뭐 물시계, 저 신기전은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죠?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결의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렇게 수십만 년을 이끌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남긴 모든 물질문화유산, 모든 물질문화유산이 과학이 아니고 뭐냐, 그죠? 이런 시각으로 이제 전통이라는 말을요, 과학 쪽에다 붙이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또는 뭐 아주 그 썩어 빠진 것, 낡은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전통이라는 것은 맥이잖아요. 흐르는 맥, 그죠? 네, 전통이라는 거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과학 쪽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과감하게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자, 뭐라고? 결의과학이다. 그죠? 결의과학. 물론 민족과학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또 인류학에서 쓰는 에스노사이언스라든지 그런 데하고 또 이렇게 겹치고 해서 우리 좋은 우리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말을 찾는 작업들을 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의과학이다. 결의과학은 과거에 있던 전통적인 과학도 결의과학이요. 그죠? 오늘의 과학도 우리 결의의 과학이요. 미래의 과학도 다음의 미래의 과학도 우리의 과학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모든 물질문화 그러니까 정신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공예, 놀이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결의 우리 선조들의 과학설기가 스며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쓸데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쎄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하던 말을 끊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
이게 과학기술의 의미를 한번 이제 보겠어요. 요즘에 이제 과학, 사이언스 뭐 이러면은 첨단, 그러면서 발견, 그냥 역사적인 궤적과는 관계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줄 알아요. 그죠? 뭔가 새로워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자, 과학기술의 의미는 원래가 테크놀로지.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발음도 시원찮습니다. 그죠? 거기다 이제 충청도 발음까지 섞이면 테크놀로지유, 네? 테크놀로지유 이제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안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영안사전에 테크놀로지 하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술, 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학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예. 근데 이제 공예도 여기 이제 우리도 미술공예학과가 있죠, 그죠? 공예도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이제 최근에 아니 얼마 전에 얼마 안 된 그런 용어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테크놀로지는 테크네, 크래프트, 아트, 로고스가 붙여서 테크놀로지가 됐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이언스라는 말은 여기에 근대 철학이 근대 철학 체계화된 근대 철학이 붙어가지고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아주 후대의 개념이에요. 사이언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바로 이런 그 사이언스라는 개념이나 이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경물치지, 성의 정신, 예?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하는, 그죠? 예, 그 8대 동목. 예. 그래서 경물, 바로 이 경물입니다. 경물. 모든 물질에 관한, 그죠? 물질을 탐구해야, 그죠? 알매 이른다는 거죠. 그죠? 그 뒤에, 이제, 뜻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잡고, 그리고 몸을 잡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근데 지금은 그 기회라는 말이 뭐죠? 기회단, 그러면 서커트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뭐 이런 말로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라든지 기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 저거를 나눠서 얘기해도 공업, 예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업,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것들은 이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철학이 붙어서 사이언스가 나왔다. 그럼 옛날에 의학도 이전에는 뭐였죠? 의술이었다. 그죠? 의술이었다가 이제 의학, 이런 근대 이제 학문 체계로 정립이 되면서 그렇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고지신, 벚꽃창신,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혁신 또는 창조경제, 똑같은 얘기죠. 항상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인식,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 특히 우리 결의 그런 물질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한치도 나갈 수가 없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다. 과학하면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따분하고 저거 무슨 과학이야, 전통문화 문화를 상리하는 데서 과학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우리 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저보면 에이씨 그러거든요. 은연중에 에이씨.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에이씨, 아트 앤 컬처. 그죠?
예술과 문화, 전통 문화 대학교에 꼭 맞는 그런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예술은요, 결국은 이런 뿌리로 이렇게 볼 때요, 볼 때 이 아트라는 어원이 이제 테크놀라에서 라틴에서 아르스가 된다고 해요. 아르스에서 아트로 변하는데, 결국 어떤 분은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A는 아트가 되고 S는 사이언스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과학과 예술은 어떻다? 하나다. 과학과 예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고요? 신미성이 사라져요. 예술성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예술성을 너무 또 신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과학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있죠. 그죠? 그거를 미술로만 보면, 또는 예술로만 보면,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죠?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죠? 그런데 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푸집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샘물을 하는데 합금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용광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술이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요즘도 이제 청동조각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지만, 이제 주물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또 너무 과학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또 종교 예술성이 또 사라지게 된다. 이런 점들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그러한 합금 비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샘물을 녹여서 거푸집에 빼내서 표현한 이런 미륵보살 반가사유나 이런 것들이 예술로 승화되고, 그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나서 종교로까지 승화된다. 그죠? 네. 이제 졸리죠? 졸린데 조금 있으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금줄이 있어요. 금줄이 뭐예요? 금줄. 여러분들 금줄 아세요? 새끼줄을 이렇게 끼고 거기다 숯도 꽂고 솔가지도 꽂고 고추도 꽂고,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대답이 없으셔. 네? 그게 보면 아이난 집에 이렇게 문 앞에다 금줄을 띄어요. 근데 그게 미신이겠어요? 그게 과학이겠어요? 미신이겠어요? 과학이겠어요? 네? 미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걸 한번 다시 뒤집어 보세요. 대단한 과학 설계가 거기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공간 분할을 하는데요. 공간 분할,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숯을 꽂았어요. 숯은 천연 필터예요. 그 숯은 1g에 이 펼치면 400평방미터, 400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면 100평 정도가 되는, 100평이 넘는 그런 공간이 그 속에 기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장 담고 뭐 할 때 그걸 넣잖아요. 그 다음에 솔가지는 거기에 피톤치드라고 하는 천연 방부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추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또 유효 물질들이 있어요. 그 방부 물질 이런 것들이. 예. 그 다음에 그 피톤치드 이런 거는 또 살균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쫙 해놓고 그걸 통과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어떻게 됐다? 정화됐다. 이런 과학 설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금줄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죠? 우리 선조들의 경험에서 나온 대단한 과학 설계가 그 물질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모든 것이 과학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티? 동티. 동티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함부로. 자, 동티. 동티는 원래가 동토예요. 동토. 자,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한번 제가 또 한글 세대라서 한자도 잘 못해. 자, 동토예요. 동토. 잘 썼어요? 어때요? 동토예요. 이거는 땅을 파는 걸 동토라요. 땅. 그죠? 함부로 땅을 파지 마라. 그 다음에 동토. 동목이라. 동목.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동석이라고. 함부로 돌을 움직이지 마라. 캐거나 움직이지 마라. 이랬어요. 이것처럼 요즘에 환경보존,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건축에, 우리 교회의 건축에 그대로 이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함부로 땅을 파지 않고, 그 다음에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함부로 돌을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돌도 깎질 않고 주춧돌을 그냥 주워다가 쓰는데, 그랭이질이라고 해서 기둥을 맞춰 깎아서 거기다 세우죠. 그걸 이제 덤벙주초라고 합니다. 덤벙주초. 도자기에서는 분청사기 중에 덤벙분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재물에다 이렇게 덤벙 담갔다가 꺼내는 거. 그죠?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고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뭐가 난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이래서 굉장히 경계심을 뒀어요. 그래서 요즘에 마을 앞에 큰 드티나무, 그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유적 보존학관이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런 정신이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삶의 터전이 잘 보존되어 오는 그런 슬기가 있는 거죠. 과학 슬기가. 그래서 과학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과 뭐의 조합? 인간과 뭐의 조합? 큰 소리로. 인간과 자연. 예, 역시 전통문화대학교가 영재들이 모였다. 수재, 영재, 천재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상금을. 제가 초등학교 가서는 1,000원을 주는데, 5,000원짜리가 거기 있었네. 네. 자, 상당히 맞추기 힘들거든요. 간혹 이렇게 퀴즈가 나가면 대박을 터뜨립니다. 졸지 마시고 긴장하세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다. 과학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고등학교 시절에 막 지겹도록 과학 공부하고 뭐 수학 공부하고 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A씨 공부나 하자. 그죠? A씨 공부나 하자. A씨 공부나 하자. 아트 앤 컬처.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제 재밌겠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문화로 인식해야 된다. 자, 우리 전통문화 때 이제 대학교에요. 그래서 문화로 인식해야 되는데, 문화의 원리가 뭐냐? 문화의 원리 도대체 문화의 원리가 뭐냐? 자, 선조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아서 동시대인이 공유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유합니다.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공유를 하죠. 예? 한 살 먹은 금방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유한 뒤에
다시 누구한테? 후손에게 물려준다. 물려준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게 아니다. 그죠? 계속 문화의 원리로 계속 자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동시대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자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재 하면 천문기상이 대부분인데 천문기상 거의 지금까지 인식이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천문기상학이 왜 발달했는지 아세요? 천문기상학이 왜 발달했을까요? 그렇죠. 농사 짓기 때문에 그래. 어느 분이 얘기했지 지금? 또? 네? 누구? 저요. 아,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근데 5,000원짜리가 나올라나 1,000원짜리가 나올라나 모르겠다. 1,000원짜리. 자, 자, 이게 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가 전에는 그게 나라의 부예요. 국부라고 그러죠. 국부.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막 아파트 막 부동산 거래가 잘 돼야 되고 산업이 뭐가 잘 돼야 되고 하지만 예전에 그 생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서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나라가 잘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나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제때를 알려주는 거죠. 날씨라든지 기상 이런 거 그 다음에 24절기에 따라서 어느 때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되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또 천문기상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 학문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업을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을 학문으로 하시는 분들, 농학 이런 분들만 농학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연구소에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분들이 쓰고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그게 과학기자재라고 그러죠. 과학기술 기자재라고 합니다. 과학기자재.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고안하고 막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해내고 막 한 그런 농기계는 그거는 과학기기가 아닐까요? 과학기기일까요? 네? 그거는 헷갈려요? 대단한 과학기기죠. 농업과학기기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의 학문체계로 물리, 화학 뭐 이런 보존과학 쪽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보존과학 쪽에서 유물을 모아온 그거 성분이 어떻고 뭐 그거는 있는 거를 분석해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거꾸로 하는 방법이죠. 거꾸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설명을 하면 과학이 돼요. 간단해요. 설명을 하면 과학이 돼요. 자 우리가 박물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갔어요. 과학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물레방아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씨, 이 첨단과학 시대에 저게 무슨 과학이야. 저런 게 무슨 과학이야. 그죠? 그런 생각 같죠. 그죠? 과학관에 왔는데 물레방아가 있어. 물레방아도 이게 과학이야? 그죠?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과학관에 있으면서 물레방아 이렇게 전시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형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와서 물레방아 앞에 서면 괜히 웃음이 나와요. 부끄러움이 있고. 왜냐면 그 메밀꽃 필 무렵에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초등생이나 또 유치원에. 그럼 그 중에 똑똑한 아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똑똑한 아이가 냉면집이요. 불고기집이요. 그런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이, 냉면집이나 저 불고기집 큰 식당에 가면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레방아는 우리나라 그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문화재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그죠? 인테리어 소품으로라도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산업혁명을 가져온, 그죠? 산업혁명을 가져온 그런 기기 중에 하나다. 물레방아가. 기계 뭐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설명을. 자, 위치 에너지.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자,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물레방앗간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굴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방아 이렇게, 방아 굴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이 이렇게 흐르죠.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계곡물이에요. 자, 떨어지죠? 위치 에너지.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원운동이 시작하죠? 원운동. 그럼 이 축을 타고 이 방앗굴대를 칩니다. 그럼 직선운동이죠. 그러면서 상하운동을, 이 방앗간 안에서는 확이 있어가지고 이 방앗굴대가 상하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방아를 찢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즘에 자동차 그 엔진에 쓰이는 캠의 원리, 그죠? 피스톤하고 이렇게 돌아가.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맷돌질하죠? 맷돌질. 자, 맷돌이 무슨 과학이 있느냐, 그죠? 거기에 뭐 하죠? 직선 운동을 원 운동으로 바꿔주죠. 크랭크, 그죠? 크랭크의 원리다. 가장 기초적인. 저는 이제 과학을 이런 이공학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초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런 거를 이제 풀어봐도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저거를 그냥 어디 민속품에 또는 그냥 방앗간의 한 부속품으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선조들의 과학설계가 담긴 과학문화재로, 그죠? 네.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다. 설명하면 모든 것이 과학이 된다. 여기 한번 이 놀라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용두레라는 거예요. 용두레. 물을 풀 때 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제 수중 모터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기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양수기들이 쓰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거를 이제 논에다 세우는데 논바닥이 물르고 하니까 트라이포드,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를 여기 설치해 놨는데, 카메라에 삼각대 있잖아요. 삼각대.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대는 가장 높낮이 조절도 쉽고, 그 다음에 설치가 가장 쉬운 구조다. 이렇게 안정된 구조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계추처럼 중력을 이용해서 그네처럼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네를 뛸 때 딱 해서 어느 순간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올 때 그때 아주 희열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무중력 상태라고 그래요. 네, 무중력을 경험하는 거래요. 그렇게 했을 때 시계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용두레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대단한 과학 설계를 발휘하셨냐면, 이 구멍을 보세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아래 구멍, 윗 구멍이 있어요. 장대를 꽂았죠? 여러분들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렛대. 그죠? 받침점, 힘점, 작용점 해가지고 지렛대 여기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높은 도로 하면 이게 받침점이고 이게 힘점이고 여기가 이제 작용점이다. 이런 이제 기본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면 그 과학 원리가 그대로 이 용두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아래 위로 구멍을 뚫었을까요? 왜일까요? 이게 대단한 과학설이에요. 뭐냐면은 이 위에다가 꽂으면 힘이 덜 들여요. 힘을 덜 들이고 물을 조금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힘없는 그런 힘이 부족한 이제 연로한 분들 이런 분들이 물을 풀 때 여기다 꽂고 쓰고요. 젊은 장정이 할 때는 이 아래다 꽂고서 많이 푸는 거예요. 힘 좋게 이런 이제 과학 원리를 이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은 기술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장 흔히 쓰고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하찮게 보이는 그 물질 문화유산 공기나 물처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잿물이라든지 뭐 조개가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자 우리 그릇 밥그릇 같은 거 신석기 시대 이후에 가마솥 같은 거 뭐 이런 거 솥 같은 거 이런 거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실생활을 계속 쓰는데 그게 과학문화재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그것처럼 과학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히 쓰고 하찮게 보이는 모든 물질 유산일수록 역사와 시공을 뛰어넘는 첨단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땅 밑에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또는 저 옆산에서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대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0년쯤 뒤에 고고학자가 딱 여기 문화유적 학과인가요? 거기 나온 후손이 야 너희가 대한민국 시대에 전통 문화대학교 터졌대 한번 발굴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교양교육은 무슨 강의실인데 이상하다. 이런 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뭐를 잡고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뭐 희한한 뭐가 나왔어요. 발굴을 해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문헌조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보존 처리를 하고 막 해서 보니까 무슨 일이 뭘로 글씨가 써있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시대에 이게 무슨 전화기였더라. 근데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보물로 국보로 지정을 해서 박물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처럼 요즘에 박물관에 있는 모든 아무리 썩음한 집신자 등잔불 하나라도 그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전혀 그죠?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도 그냥 생활용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과학기술의 결정체를 TV, 냉장고, 컴퓨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용품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쓰는 물레나 집신짝이나 무슨 물레방아나 용두레나 이런 거는 다를 바 없어요. 그죠?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마이크가 안 되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이런 그 유물일수록 대단한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인식하시는 데는, 자, 인식의 문제지, 아, 저걸 과학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의 문제, 그거를 막 그냥, 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그걸 제껴두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지, 그 이제 인식의 문제지, 그런 걸 안 하니까 문제지, 방법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기기나 인식의 체계가.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결핵과학에 대한 이런 인식의 폭과 첨단과학기술의 폭은 굉장히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그 통가열식 압력밥솥 있잖아요. 통가열식 압력밥솥. 그걸 우리 가마솥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가마솥의 원리가. 가마솥이, 자, 밑에서 불을 떼는데 가마솥이 이게 뚜껑의 무게가요 33%예요. 이렇게 해서 가마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뚜껑이 이렇게 닫혀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구루터기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궁이에 걸고 여기서 막 이런 불을 뗍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아서 여기에 달궈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불길이 제일 센데 두께가 같아보세요. 그럼 여기는 타고 이쪽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이 달궈진 열이 빨리 퍼질 수 있게 이쪽으로 갈수록 얇아요. 여기는 두껍고 이 아래쪽은 두껍고 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뚜껑의 무게가 무려 33% 이상이에요. 뚜껑의 무게가. 이렇게 되면 높은 압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어디? 등산 갔을 때 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뚜껑에다 돌을 올려서 압력을 높여라. 그죠? 그래서 이 무겁기 때문에 불을 막 떼면 끓어올라서 이게 두두두두두 하면서 여기서 김이 막 나옵니다. 김이 나오면 아, 다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줄이고 이제 뜸을 들이게 되죠. 그런데 한번, 그래서 처음에 이 밥솥은 아래쪽만 가열을 했어요. 그죠? 아래쪽만 가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차용해서 통 전체를 여기다 코일을 심어가지고 전체를 다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압력밥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밥이 다 되면 취사 버튼이 어떻게 쫙 그 수증기가 뿜어 나오면서 똑같이 가마솥처럼 보온 버튼으로 착 넘어가죠. 그죠?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 공기방울 세탁기 그거 개발하신 분이요. 국내 그 굴지 회사에서 그거 개발하신 분이 4년 동안 방망이질로 빨래만 했대요. 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방망이질을 했을까? 그랬더니 거기서 작은 공기방울이 툭툭툭툭툭 튀면서 때를 깔끔하게 빼내더라. 그러면 공기방울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공기방울을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을 연구하는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공기방울 세탁기를 이렇게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첨단 우리 현재 기술하고 접목을 시키면 우리 선조들의 광생이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우리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큰 그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한데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아까 이제 문화로 인식하자, 뭐 이런 얘기,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역사인식은 바로 우리 과학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거는 역사 자체를 갖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자, 그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과학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보존하면서, 근데 이 역사는 곧 뭐다? 지식체계다. 이게 전통문화학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께서는 진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하고 진짜 친해져야 돼요. 그죠? 모든 물질 유산에, 모든 우리 결의 물질 문화유산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그게 단순히 그 어떤 골동품으로서의 또는 박물관 전시물로서가 아니라 그 유물 하나하나에는 우리 선조들의, 우리 결의, 우리 나라의 지식체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내서 다시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깝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아껴서 잘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유산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지식 체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경물치지 서무정신 수진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변하는 사회일수록 변치 말아야 할 가치,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명과 소명, 임무를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마다하고 이 전통문화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사인식이 없으면, 과학에서도 역사인식이 없으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인문학의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인문학은 자성을 바탕,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성합니다. 자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어떤 위기에도 꿋꿋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자존감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소위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위험한 일,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난관이 부딪히더라도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바로 올바른 믿음, 신념, 이런 거를 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은 인문학과 예술과 문화,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된,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무슨 이제 19세기의 지식인들이 융합 지식인들이었죠. 그죠? 종합적인 사고를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와서 그것이 뿔뿔이 갈라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그런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서 우리 결의 슬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죠?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 할제, 자, 우리 현재 미래는 옛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할제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의 첨단과학이다. 각 시대별 유산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찮게 보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고 그 지식 체계를 잘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 첨단과학기술 생활용품도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기 또는 첨단 물품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그냥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후에는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다. 그죠? 발굴을 해서 그런 유산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옛 것들도 다 뭐다? 옛 것들도 다 첨단이다. 옛 것도 첨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핵과학은 제가 이제 주창한 그래서 교과서에도 좀 실리고 많은 이제 보통 명사가 됐어요. 결핵과학이. 그래서 제가 주창을 처음 한 건데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물질, 소재, 연장, 설비입니다. 뭐를 만드는데 유물이 있어요. 근데 유물의 아까도 얘기했죠. 유물의 가치, 유물의 문양이 뭐냐, 이런 거 성분이 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무엇을 그것을 유물이 자 무엇을 가지고 물질, 소재 그 다음에 물질, 소재까지는 분석을 하고 막 하는데 자 연장 자 그걸 만드는데 어떤 연장을 그 다음에 설비는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이 연장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장 이제 망치 뭐 이런 거 요즘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망치를 누가 만들어요? 또 대장장이가 만들지 않습니까? 대장장이가 새를 다루면서 그죠?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 연장을 만드는 또 설비 연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어머니 기계라고 해요. 어머니 기계. 마더마신인가 워더마신인가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제작 공정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이제 왜 만들었느냐. 왜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 결국은 연구소에 계시거나 대학에 계시거나 박물관에 계시거나 아마 연구하시는 일에 종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자, 지식 생산의 중심 기관으로서 지식 생산의 중심에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식 생산의 중심에 있게 돼요. 그러면 연구 성격이 어떠냐? 전문 연구. 예를 들어서 가장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인데 연구소는 이제 전문 연구를 하겠고요. 여기 가면 전문 연구와 전시와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상상력이 굉장히 문학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상상력, 과학은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문학적인 상상력이죠. 이런 것들을 딱 발휘를 하면서 이제 현장 연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과정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우리 선조들의 지식 체계를 파헤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또 이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그런 지식 체계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이면 대학, 연구소면 연구소, 박물관이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서 그 영역에 맞는 독특한 연구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결해과학을 주창해서 과학관에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 보고서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결해과학이라는 거 그런 걸 바탕하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체계화하고 뭐 해서 한 이제 연구 성과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자 그러면 무엇을 수집하고 연구할 것인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자 완성품만 유물유산이다? 아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이 깨진 거. 자 모든 물질무상과 정신유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런 연장이라든지 이런 연장 설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조사 대상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자, 문헌은 역사적인 발달 과정을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더욱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물, 유산 자체의 기록으로 또 거기에 명문으로 남아있으면 또 더욱 좋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어머니 기계까지 그리고 제작 공정 이런 반제품 또 쓰임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연구를 하시면서 제발 저는 결해과학 기술 용어라고 그래요. 우리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말을 찾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말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곳곳에 의외로 많아요. 방자, 그죠? 방자라고 그러면요, 그냥 두들기는 거를 방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왔어요. 두들기는 게 방자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두들기는 것도 이제 두들겨서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방자는 아주 질 좋은 합금을 방자라고 해요. 질 좋은 합금. 자, 예를 들어서 방자 여기가 불이 78%에 주석 22%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그 정확한 계측에 의한 눈대중으로라도 아주 정확한 그런 합금 비율. 합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를 퉁자라고 해요. 퉁자.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많이 쓰는 가짜, 진짜, 순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행동을 나타내는 질자를 써가지고 막 우그릴 때는 우김질, 내서 막 두들겨서 필 때는 내필질, 그죠? 뭐 이런 용어들, 순수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으면 나중에 불후의 사전, 명절을 남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한번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자 모든 문헌과 물질, 정신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이제 동티라든지 뭐 이런 금줄 이런 얘기까지도 했지만 종교로까지 승화되는데요. 문헌에는 나오나 유물이 없는 게 있어요. 문헌에는 나오지만 유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헌에 설계도가 나오는 건 이 자승차처럼 자승차라는 게 1810년인가요? 그 호남 4대 실학자 중에 한 분이 규남 하백원 선생의 발명품이에요. 네? 소위 이제 실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런데 설계도가 있어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서유구 그런 분들하고 이걸 써볼 수 없겠는가 뭐 쓰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물을 푸기가 힘들고 하는데 농사일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근데 실제로 설계는 했는데 실제
써보진 못했어요. 네? 아니,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는 대단한 거예요. 그 생각, 슬기는. 그 시대의 모든 문헌을 섭렵하고 서양문 이런 거 섭렵해가지고 그 소위 요즘에 그 발전소 터빈의 원리가 다 담고 있어요. 발전소에. 그 다음에 물살이 셀 때 감속 기어까지 속도를 줄여가지고 저 기계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써보진 않았지만 자동 양숙인데요. 설계도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설계도가 나와 있는 거죠. 신기전이라든지 뭐 화차 이런 것들은 설계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데 이제 설계도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옥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몇 줄 이야기만 있고 보수기록 이런 것만 있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유물을 실제 유물을 복원한다. 이건 상상의 그런 것에 불과하죠. 상상.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자경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부품이라든지 또는 그 일부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복원할 수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유물은 있으나 기록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물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흔하게 진짜 흔하게 쓰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안 남기면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핵과학기술 조사연구라고 해서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마치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이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뭐 수사 고기 잡는 일이라든지 농사 짓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듯이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으로 남기는 일. 자기가 일은 안 하지만 고기는 안 잡지만 그걸 남겨서 후대에 남겨주는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동문화대학교에 계시는 어느 학과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뭔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사라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세요. 사라져가는 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물질과 소재를 찾고 자 우리가 이제 문헌연구나 산출지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래서 제가 이제 결핵과학기술 응용개발연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정책의 교과서도 반영하고 했지만 정부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요. 거기서 야철을 어떻게 했을까? 자, 한지, 재물한지, 화학약품을 안 쓰고 천연재료를 쓴 한지는 어떻게 했을까? 또 감지라고 고려시대 유행했던 감지, 쪽물을 들여서 한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접착제, 악효라든지 벼룩콩풀, 또 염색, 안료, 석간주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제로서 중요한 거 잿물, 조개가루, 숯, 오메, 오미자국, 양주식주 이런 것들. 생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죠? 이 한지를 만들고 야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지를 만들고 접착제를 만들고 뭐 이런 염색을 하고 안료를 하는데요. 이런 그 첨가제들 잿물, 조개가루, 숯, 오메, 오미자국, 양주식주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분들 중에 물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고 내가 좀 경험 마인드가 있고 사업자 기질이 있다. 사업자 기질이 있다. 이런 분들을 한번
해가지고 저거를 좀 소량이라도 우리 그 고유의 기술, 기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한다든지 또는 또 앞으로의 그 뭐랄까 원형을 찾아서 원물질 쓴다든지 우리가 기념품 같은 걸 만들 때 있잖아요. 플라스틱에다 하이타를 플라스틱에다 찍은 게 좋겠어요. 그거를 작가가 직접 조각을 해서 주면 좋겠어요. 그죠? 작가가 직접 원재료를 가지고, 그죠? 원재료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비싸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인공 재료 소재보다는 천연 재료, 저런 것들을 찾아서 밝혀서 그런 것들을 도자기를 연구하시는 분은 도자기에 적용해보고 또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적용. 그런데 모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백골 같은 거를 MDF나 저기 합판에다가 써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그거는 누가 그러니까 또 백골을 만드는 분이 또 계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익혀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일본 같은 데도 장인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감지 같은 거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 이런 색깔, 여기 의자 색깔 같은 한지 그거를 쪼금색을 섬유에다가 전부 70번, 80번씩 해가지고 떠서 만드는 건데 고려시대에 그 사경 하는 거 있잖아요. 금 이름이 금으로 이렇게 글씨 쓰고 하는 그 바탕이 그거.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 안 남아있고 다 이제 외국에 나가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분이 소명의식을 가고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 또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연장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제작 공정별로 기술, 원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이렇게 쭉 합니다. 바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질과 소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첨단과학기술의 유전자들, DNA. 그죠? 누구도.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삼국시대, 선사시대에 아주 극성했던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첨단 기술로서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 극성했던 기술. 그죠? 요즘에 뭐 청자, 한지, 쪽염, 이런 거.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했던 그런, 오칠이나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극성했던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찾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게 90%, 100%는 아닐지라도, 그죠? 99.99%, 그죠?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얘기하면 너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 너 그거 취직이나 되냐? 왠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선생님도 대머리신데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열받으면 아까 가마솥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소뚜껑이 열리죠? 그런 것처럼 열을 받으면 머리가 뽀까져 나옵니다. 뽀까져서 이렇게 곱슬머리가 되다가 더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빠지죠. 그래서 대머리가 되는 겁니다. 대머리 되는 원리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머리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죠? 열 받은 만큼 어떻게?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머리가 아닌 선생님들 뵙걸랑 공부 별로 안 하셨네요. 학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별로 열정적이시지 않으셨나 봐요. 한번 해보시면 어느 대머리 분이 오시더니 그런 말씀하시던데 하면서 자 하여튼 농담 같지만 열정을 다해서 우리 문화를 찾는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원천기술 확보, 산업화 기반 구축, 성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옹기가 사라질 지경에 있었어요. 근데 경영과학기술조사연구를 해서 옹기가 숨을 쉰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온갖 매스컴에 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데 가서 그 얘기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옹기가 산업화에 성공했어요. 그죠? 네,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활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가기도 한지도 그렇고 또 우리 천연 염색, 염색 그거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쪽이고 발효 과정을 거죠. 염색도 발효예요, 발효. 발효 전시 이런 거 발효. 뭐 김치만 발효가 아니에요, 그죠? 송화나 쪽염색 이런 것들이 발효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간색 원색을 간색으로 만들 때도 백청, 황, 홍, 흑이라는 순서를 지켜야 그 색깔이 나오지. 그 거꾸로 하면 색깔이 죽는다고 그러죠? 네, 죽어서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다. 화학염료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기전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 조개가루라든지 잿물 이런 걸 써서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제가 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진짜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하다 끊어지고 하는데 소원이 있다면 국가 차원의 과학 문화유산 물질 소재은행 이 매터리얼 콜렉션 센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매터리얼 콜렉션 센터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 그죠? 뭔가 이쪽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럼 근데 돈을 너무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오는 것이지, 그죠? 벌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괜찮다. 먹고 살기에,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것들이 간절한 소망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다간데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산자 시장의 생산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식을 일반 시민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래서 우리 지식의 소비자가 돼야 되겠다. 저런 물질 소재도 막 한진이 막 그 염색 이런 걸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문화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한옥을 많이 져야 한옥에서 한복 입지 양복 입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옹기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죠. 그죠? 한옥집에 뭐 요즘에 그 종이로 하겠어요? 한지 갖다가 도배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형을 찾아가면 이것들이 스스로 이제 되겠다. 그리고 독특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데 특히 자질과 역량을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제의가 와도 수용 가능하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프리랜서로서도 막 여기저기서 불러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행사가 되죠. 흥행사. 멀티테이너. 요즘으로 얘기하면 멀티테이너죠. 예능 프로 이런 데 보면 막 요새는 그 아나운서, PD 영역이 없잖아요. 코미디언 무슨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멀티테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과학관에서 이러한 이제 전통과학대학이라고 서울의 박물관대학 이후에 성공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성공한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프로그램을 94년에 만든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인터넷 유머까지도 섭렵을 해서 활용하고 친절하고 가족적이어야 되고 특히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이런 일을 하신다면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동방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 학교에 누가 이렇게 과학 탐방을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엄마는 그죠? 덩달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비자 호기심을 하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이들은 저런 거를 많이 접한 아이들일수록 우리 문화를 아끼고 그죠? 계속 그 전통문화대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바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의 이렇게 합시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자. 벤치마킹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나를 찾아보자. 전통문화대학교에 어느 과에 무슨 학생이 이런 최고래. 예? 또 어디에 가 있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학교 연구소 과학관 박물 미술관 어디에 있더라도 야 거기에 누가 있대. 근데 거기 있는 그분이 전통문화대학교를 나왔대. 최고의 그런 거. 또 경영을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연구전시 자유물 그렇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시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부러움을 사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생산자이면서 전도사이면서 흥행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결의 문화를 찾아 모으고 연구하고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정말 우리 결의의 그 과학 설계는 물론이고 문화 모든 영역에서 후세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죠? 네. 자, 오늘